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8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계묘년 신유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신금이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6월입니다. 6월의 신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 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든 경금 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 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 일간들, 신금 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 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얼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해야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주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주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을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하죠.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금왕절인 6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까요? 어저께 일간이 뭐였습니까? 어저께는 경금이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면 정화를 쓴다라고 했지만 신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과 같고 결혼 반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은 운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6월에 조후하는 용도로서 화를 쓸 수 있지만 신금은 어디까지나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만약에 6월에 신금이 경금의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제하기 위해서 정화를 쓸 수 있겠지만 아무리 경금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정화를 쓸 때는 그 정화는 경금만 깔끔하게 제하면 좋은데 신금을 위협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윌리엄 텔이 활을 잘 쏘는데 누가 그랬죠? 네 아는 아들인지 머리에다 사과를 놓고 쏴봐라. 물론 쏴서 뭐 그렇게 잘 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귀중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정화로서 경금을 제할 때는 역시나 신금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경금이 투출을 하더라도 역시나 화를 쓰기보다는 정화를 쓰기보다는 이때는 그래도 임수를 써서 신금을 도세죽하는 것이 조금 더 낫고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신금 이후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후 자체가 차가워지죠. 신금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을 수가 있겠고 신금으로서의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 먼저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 도세주옥한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고, 자 6월에 신금이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습해지죠. 차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총명하고 똑똑하고 할 수 있지만 까도남 까도녀, 그치? 사람이 좀 온정도 있고 조금 약간 털털 맞는 그런 기색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완벽주의자에다가 또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좀 많이 공격적인 그런 두죠.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을 쥐잡듯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부하직원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조사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지금 왜냐하면 지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사주가 차갑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화를 얻어서 조후가 있다. 조후를 할 때는 병화로서 조후를 하되 6월에 병화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 이렇게 생주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6월에 금이 가장 깔끔하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금백 수청을 논할 수도 있다.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좋은 이유는 뭐다? 사주에 토가 없어야지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되죠. 어떤 분들이 오행 구조격을 좋아하죠. 오행이 다 있어야 좋다. 근데 이렇게 금수쌍청이 될 때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토가 있으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이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 격이 어떤 격이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오행이 있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오행이 있다. 특히나 이렇게 금백수청 할 때는 토가 있으면 금백수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6월에 신금 정리하면 특히 임수를 쓰는 것이 관건이고요. 사주가 한습해지는 경우에는 병화간목을 대동해서 쓸 수 있대. 토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되겠고,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8글자의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버려놓고서는 절대 격국을 논할 수 없겠다. 특히나 격은 월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는 유금도 같은 음금이 됩니다. 음대 음이 되는 것이고, 금이 금을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이 이거는 비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비견격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양간이 어저께 경금이었죠. 양간이 그 오행의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양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음간이죠. 음간이 그 오행의 제왕지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병화됐고 정화가 5월에 또는 기토가 5월에 태어나면 같은 화토 동궁이기 때문에 걸록격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금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걸록격이고, 마지막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다 걸록격이다. 자, 목은 묘의 제왕이 되는 것이고, 토는 오의 제왕이 되는 것이고, 금은 유의 제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는 자의 제왕이 되는 것이니, 음간이 각각의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다 걸록격이 되는 것으로 보면서, 다 걸록격은 어떤 사주가 되냐? 일간이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즉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다. 신왕 사주.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어떻게 한다? 관사를 취용해서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식상을 써서 설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왕자의 이거는 대체적으로 양간이 왕한 경우에는 왕자의 억이라고 해서 관사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음간 같은 경우에 왕한 경우에는 식상을 써서 설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왕할 때, 이때 관살인 화를 쓰기보다는 이때는 임수를 취용해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 물론 이치가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을 희하듯이 신금 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도 금이 깨끗하기 때문에 임수를 보게 되면 역시나 이치로 금백수청하는 그런 사주가 있다. 이때 금백수청할 때 뭐를 보면 안 됐다? 토가 잡란해지면 금백수청이 아니라 물이 탁해지고 탁수가 되고 오금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토를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토가 있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주고, 화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조후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병화로서 조후까지 하게 되면은 6월의 신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자, 월간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걸록격에 다시 금이 왕해진다. 근데 이게 경금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 자체가 탁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임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임수가 없고 개수가 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개수는 금을 갖다가 도세하는 공력이 있다 없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금이 왕한 6월에 한기를 좀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용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연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월령의 금하고 이렇게 묘유충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역시나 뭐 신금 입장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용도가 없기 때문에 뭐 묘유충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지에도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일주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먼저 충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임수가 없는 것이 조금 신금 입장에서, 원래 신금은 귀함을 얻을 때 뭘 취용한다? 임수를 취용해야지 신금의 용도, 신금의 쓰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 3주까지만 봤을 때 임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죠. 좀 한습하다. 물론 6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기 때문에 화가 없어도 그렇게까지 얼음이 얼중돼 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나 개수가 저렇게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기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대운이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남자 같은 경우는 굳이 화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운이 역행하게 되면은 신대운에서 이후로 오사의 화대운, 그 다음에 진묘인의 목운을 만나기 때문에 조우의 긴박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단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유월금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묘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금이 그렇게까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일간 신금이 뿌리를 두는 것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신금의 뿌리를 마련해 준과 동시에 일단 조후할 수 있는 화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정화를 보는 것은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간에서 정화를 보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개수가 있어서 이때는 개수의 용도가 생기죠. 정화가 있게 되면, 저 개수가 원래는 용도가 없었는데 정화를 보게 되면 식신제사라는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개수가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은, 개수가 임수를 차라리 보는 것이, 임수로서 상관제사라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자를 얻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에 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유월에 개수가 뿌리를 얻게 되면 한습함, 기후가 차가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고요. 자묘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묘형은 무례지형이라고 해서 사람이 무례하고 네 가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니까 뭐 자묘형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자묘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는 것이 무토가 투출된 것이고는 좋지 못하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 마른 땅이죠. 신금을 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 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지만 무정한,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없다는 얘기죠. 한 그런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노래 무정 브루스라는 노래도 있지만 이 무정한 생이기 때문에 무토는 신금을 생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무토를 시간에서 본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겠고요. 자, 기축시가 되게 되면은, 자, 유금이 묘유충돼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일간신금의 뿌리를 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축토를 보는 것은, 축토는 무토와는 달리는 습토죠. 기토도 습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토생금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금 일간이 약했을 때 토생금으로서 토로서 생겨지게 되면 일간금이 오금이 된다. 금이 더럽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개수가 아닌 임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토로서 생겨준 신금이 약간 더럽혀졌다. 그러면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임수가 없기 때문에 신금이 생은 얻지만, 그리고 축에 통근을 하지만 뭐다? 오금된 신금은 귀를 얻기가 어렵다. 대운에서라도 세운에서라도 임수를 보면 그때만큼은 신금의 용도 쓰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남자 대운 한번 보시고요. 임수 대운이 언제? 88세. 여자 3세 임수 운이 오긴 하지만 술 위에 있는 임수가 얼마나 공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뭐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사주 원국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오행 구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긴하게 쓰는 것은 항상 내 옆에 있어줘야 된다. 오른팔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오른팔은 뭐예요? 오른팔은 내 오른쪽에 가까이 있어야 오른팔이지, 내 오른팔이 저 미국에 가 있고 폴란드에 가 있고 또는 북극에서 지금 펭귄 잡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팔이 아니죠. 왼 다리만큼도 용도가 없죠. 오른팔은 항상 내가 요긴하게 쓰는 것은 대운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운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원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국이 없으니까 뭐 대운에서 만나면 되죠. 대운에서 아무리 오래 만나봤자 2, 30년, 그럼 잘 만나면 2, 30년이죠. 예를 들면은 화가 용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30년 화를 정사 병진의 화를 다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가 용신이다라고 봤을 때 경신대운 괜찮습니다.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 보십시오. 수를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일간이 필요로 하는 용신을 써야 될 걸 항상 원국에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건
다른 데서 뭐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오로지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요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다 비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잇목이 또 있죠. 일간 자체가, 이건 뿌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금왕절인 6월이라 하더라도 묘유충이 되게 되면 아무리 천간에 경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으로 봅니다. 그러면 금운 또는 토운을 봐야 되는데 금운을 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나 여자라면 금운이 없죠. 앞으로 90세 가도 없습니다. 남자는 경신대운 딱 오게 되면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만나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될 것이고, 임진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수가 투출된 건 좋지만은 이 임수가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는 유의 생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임수가 여기에 통근할 수 없겠고, 그나마 묘충되어 있기 때문에 유금이 임수를 생함이 원활하지 않죠. 임수가 유독 그래도 통근할 수 있는 것은 진토 하나에 통근할 수 있는데 임수가 너무 약하죠. 그 다음에 신금도 토의 생은 받을 수 있지만 신금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받다는 것만 가지고 좋게 볼 일은 결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계사, 가보, 을미시 별로 그렇게 좋은 생시는 아니고, 한번 살펴볼 생시 임신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 너무 일간이 왕한 것 아닙니까? 유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아니죠. 묘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나오려고 하면 신금의 뿌리를 반드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신금의 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아까 말했던 축시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병신시 하나, 그 다음에 정유시 하나, 무술시도 신금이 술에 뿌리는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건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아까 무자시는 내가 매금 말을 안 했지만 무슨 술토에 지지술에 무토 뿌리를 두고 이건 토다 매금이 돼서 좋지 못하겠고, 제일 좋은 생시 정유시도 정화천간의 시간에 투출하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은 일이 아니죠. 다시 한번 이건 써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묘유충이죠. 이거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사지 전충이 되는 사주이니 묘유충 정묘가 아니고 정유죠. 이렇게 제가 또 실수를 이렇게 사지전충에 유금 다 깨졌습니다. 묘목 재성 다 깨졌고요. 정화가 아무리 경금을 하려도 정화도 뿌리가 없고요. 개수가 이건 완전히 개수도 뿌리가 약하고, 금이 2개가 있다고 해서 금이 4개가 있다서 금이 왕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 그래도 대운에 와서 자칫 이 사주가 대운에서 화운 났다 그러면 금 다 녹아버린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생시 병신시, 일간이 신의 뿌리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신 중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뿌리가 약하긴 하더라도 시간에 병화가 있으면 뭐 세운이라든가 대운에서 목화의 기운만 들어오면 저 병화 능히 조후도 가능한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오행이 모두 있으면 좋다 이렇게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는 한 오행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양상격이라든가 또는 뭐 삼상격이라고 해서 너무 사주가 2오행 또는 3오행으로 치우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싹 좋진 않은데, 한 오행이 5개 있어도 나쁘지 않고요. 서로 구애가 되지 않고 4개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3개도 잘 구성만 되면 3개까지도 제가 나쁘게 보진 않지만은, 한 오행으로 구성이 되면 이거는 변격이 되죠. 전왕격 또는 뭐가 됩니까? 종격이 될 것이고, 양상격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너무 편고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좋을 때는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안 좋을 때는 거의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맛을 볼 수 있는 게 양상격. 삼상격부터는 그래도 대세운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거 괜찮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제 사주가 삼상격인데 결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사주들 보면 삼상격도 괜찮은 사주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양상격은 조금 어렵습니다. 거의 뭐 종격이 돼야 될 사주가 양상격이 되는 경우에 종격이 못 된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양상격은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택해야 될 생시 기축시, 임진시, 병신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생시 병신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